네, 북한이 이례적으로 일주일 사이에 4번에 걸쳐서 무력 시위를 이어갔습니다. 우리 정부도 고위력 현무 탄도미사일을 공개하면서 북한의 도발 행위에 강대강 대치 국면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주 북한의 주요 국경일인 노동당 창건일이 예정돼 있어 긴장의 수위가 더욱 높아지고 있는데요. 관련 내용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도현 아산정책연구원 수석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 7차 핵실험을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촉각도 많이 세우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일주일 정도 사이 한 8일에 걸쳐서 4번 탄도미사일을 쐈잖아요. 근데 네, 굉장히 이례적이죠. 그죠. 근데 그 시기가 우리나라 이벤트가 있을 때였습니다. 네. 미국 핵항공모함 부산에 왔고 미국 부통령 우리나라 방문했고 그렇죠. 그다음에 국군의 날 아침에 쐈고 다 이렇게 이벤트마다 최근에 또 집중적으로 쐈잖아요. 네네. 어떤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네, 그 전체적인 메시지를 한번 연결지어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예. 금년에 북한이 뭘 했나 한번 보죠. 그 3월부터 지금 그 이 핵실험 징후를 노출을 시켜왔어요. 그동안 폐쇄했다라고 자기네들이 공언을 했던 풍계리의 핵실험장 지금 갱도 복원을 시작했단 말이에요. 예. 예. 핵실험을 한다는 얘기는요. 그 신형 핵탄두를 디자인해서 이걸 실험을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떤 얘기냐면 앞으로 그 핵무기 계속 양산해내겠다는 겁니다. 핵탄두 수를 늘려가겠다라는 거고요. 예. 두 번째가 지난 9월 8일 날 최고인민회의를 통해서 이른바 얘기하는 그 이 핵무력 사용을 법제화를 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9월 25일부터 15일까지 일주일 정도 되는 기간에 4차례 지금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를 했단 말이에요. 예. 예. 지금 북한이 주는 메시지는 이거예요. 이제 우리는 단순히 핵을 보유한 국가가 아니라 핵을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비핵화 이런 거 요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제는 북한을 그 핵 보유국으로 받아들이고 예. 북한이 그동안 그 주장해오던 미국 핵 군축회담을 이제 시작을 하자라는 예. 메시지고요. 다만 이렇게 그 계속 그 이 주기가 지금 당겨지고 있는 데는 몇 가지 이제 우리도 그동안 행사가 몰려 있었잖아요. 이게 예. 전부 지금 그 한미 동맹이 어떻게 보면 결속을 상징하는 거기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우리도 거기 충분히 대비가 돼 있다. 밖으로 던지는 메시지이기도 하지만 자기 그 주민들한테 예. 인민들한테 던지는 메시지도 있는 거고요. 아. 다만 여기서 재미있는 것은 지금 그 이 한미 해상훈련이 전개되고 있던 시점에서 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런데 이게 전부 지대지 단거리 탄도미사일이에요. 네네. 흔히 얘기가 되는 SLBM이나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나 이때는 만약에 그 이 함정의 위협을 주려면 아니면 이제 지대함 미사일을 쏘는 게 더 시위 효과는 컸을 거예요. 예. 북한도 북한이 쏘는 미사일 발사 행위가 미국 함정에 대한 직접적인 위해 시도 행위로 다시 말하면 직접적으로 정말 곧 해를 가하려고 하는 행위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예. 네. 그러니까 SLBM이 아닌 SRBM, 다시 말해서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쏜 배경에는 직접적으로 어떤 그 메시지를 주는 것을 조금은 부담스러울 네, 수 있다. 그렇게 이해되는 거를 이제 지금 피하려고 했던 예, 거죠.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 질문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4차례 도발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시간대도 좀 다르고 장소도 달랐습니다. 네네. 이건 좀 어떻게 해석을 하셨는지요? 네, 이 4번의 발사 기간 중에 지금 3장소가 이용이 됐어요. 처음에 쏜 것은 이제 그 평안북도 태천에서 쐈고요. 예. 두 번째가 평양 인근의 순안에서 쐈고, 세 번째가 평안남도 순천에서 쐈고, 10월 1일 날 쏜 거는 또 이제 지금 평양 인근의 순안에서 쐈단 말이에요. 이건 그다음에 시간대도 이제 막 분산이 돼 있어요. 예. 예. 그 어느 시간대고 이제 앞으로 쏠 수 있다라는 얘기고요. 이건 뭐 유사시에도 그럴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 번째는 쏜 기종도 또 그 한 기종이 아니라 한 2기종 이상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결과적으로 이거는 뭐냐면 이렇게 다양한 시간대에 다양한 장소에서 쏘게 되면 탐지하기가 굉장히 곤란하고요. 예. 그리고 발사 시간 자체가 만약에 당겨지게 될 경우에 요격하기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북한의 위협 대비용으로 얘기하는 게 삼축체계 아닙니까? 예. 여기서 이제 킬체인이나 KAMD 같은 거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나름대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아까 말씀하실 때 이번에 북한이 도발을 자주 했지만 네. 바다에서 훈련하고 있는 한미일이 있는데 지대 미사일을 쏘거나 SLBM을 쏘지 않았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네네. 약간 의식하고 있다 이런 말씀이신데 근데 일각에서는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을 쏠 수 있지 않을까라 예상했지만 못 쏜 이유가 네. 그런 의식도 있고 또 하나는
그만큼 SLBM의 발전 능력이 아직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말도 나오던데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정말 거기 우리도 능력이 있다는 걸 보여줄 거면 기존에 있는 SLBM 쐈어도 되거든요. 아, 기존에도 있는 거예요? 예, 예. 발사 가능성이? 예, 물론 이제 지금 신형 SLBM을 선보이는 게 더 모양상 낫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예. 시기면에서 한미일 연합훈련 요것도 의식을 했을 가능성이 커요. 예.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봐요? 그 위성 사진 보니까 네.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지금 이동하는 모습이 좀 찍혔다 이런 보도도 나오던데 네네. 그러면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그렇죠. 이제는 저 미군 함정이 한반도 밖으로 나가고 나면 이제 그다음에는 이제 그때 쓸수 SLBM도 있다. 보여줄 거예요. 이제 이거는 위의 시도로 이 예. 해석은 안 될 테니까요. 이게 SLBM도 그렇고 지금 전부 북한이 보여주고 있는 게 이른바는 제2격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이에요. 원래 이 핵을 핵 보유국이 되려면 첫 번째 쏘는 제1격뿐만 아니라 세컨드 스트라이크 능력 자체를 갖춰야 결과적으로 상대방이 내가 공격을 해서 생존해서 다시 반격을 할 거다는 두려움에 공격을 못 하거든요. 예. 근데 이제 제2격 능력을 갖춰가는 게 여러 방식이에요. 일단은 발사 기지를 분산을 시키거나 그다음에 이제 핵탄 두수도 많아야 되고요. 근데 지금 주로 쏘고 있는 것들이 지금 앞에서 나왔던 미사일들 4차례가 모두 이동식 발사대잖아요. 네. 근데 예. 이동식 발사대라 그래서 아무데나 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반도 굳어야 되고 그렇죠. 평탄해야 예. 되고 사방에 트여 있어야 됩니다. 이런 지역이 북한에 그동안 많지는 않았어요. 북한은 이번 발사를 통해서 그걸 점점 넓혀가고 있다라는 걸 늘려가고 있다는 걸 보여주기도 한 거고요. 예. 예. 또 하나 전형적인 이제 제2격 능력의 대표로 보이는 게 SLBM이죠. 이것도 발전되고 있다라는 것을 기술적인 준비가 끝나면 분명히 보여주려 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건 문제는 예. 이 제2격 능력 거니까 마치 방어적인 것으로 해석하기 쉬운데 북한 같은 체제에서는 2격 능력이 발달될수록 처음부터 그 핵을 다량 사용하는데도 전혀 거리낌이 없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위험한 거죠. 순서대로 아니고 그냥 바로 같이 쏠 수도 있다 이런 그렇죠. 말씀이시죠? 네네. 알겠습니다. SLBM도 그렇지만 결국에 이제 다들 걱정을 하는 건 이렇게 도발이 잦아들다가 곧 핵실험을 강행하지 않을까 네네. 이런 걱정들이 많습니다. 네네. 혹시 시기상으로 그렇게 이뤄진다면 언제쯤으로 좀 예상을 하시는지도 궁금한데요. 사실 제가 보기에는 6, 7월에 물리적 준비는 이 3번 갱도하고 이 4번 갱도를 복원을 하면서 준비가 됐다라고 봐요. 그런데 계속 그렇습니까? 늦춰왔거든요. 그러니까 네. 여러 가지 그동안 분석이 있습니다. 이게 아마 그 노동당 대회를 기다린다든가. 중국의 그다음에 노동대회요? 중국의 제20차 공산당 대회 이때까지는 좀 조용히 해달라고 아마 북한이 중국이 영향력을 행사했을 가능성이 있다거나 아니면 전략적인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 미국의 11월 중간 선거 이후 그것도 있고 내부적으로 또 기술적으로 준비가 안 됐거나 내부 이제 안정이 먼저니까 지금 식량 사정도 그렇고 제가 볼 땐 공표항공과와 달리 코로나19 상황도 여전히 계속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어요. 예. 언제 지금 북한이 실제로 핵실험을 강행하느냐에 따라 원인이 틀려질 수가 있죠. 정말 북한이 그동안 아마 기술적인 문제나 약간 내부 정비 문제 때문에 그랬다라고 얘기하면 아마 예. 10월 10일 날도 할 수 있습니다. 어. 그런데 이제 아마 10월 중순이나 말이 되면 그 주요 원인이 바로 중국의 그 영향력 때문이었던 거고 예. 11월 이후에 한다면 이제 중간 선거. 스스로 이 전략적인 판단으로 중간선거 이후를 본 걸 수도 있고요. 만약에 11월을 못 한다면 이건 내부적인 불안정이나 그리고 기술적인 한계. 예. 북한 과학기술자들이라고 김정은이 명령한다고 그대로 다 해낼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예. 이럴 경우는 의외로 7차 핵실험이 또 늦춰질 수도 있어요. 우리 군이 이제 이번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삼축 체계 중에 현무를 공개했잖아요. 네네. 그게 괴물 미사일로 불린다는데 어느 정도의 위력이 있는 거예요? 일단은 탄도 중량이 9톤이면은요. 더더구나 이게 지하로 뚫고 들어가면서 쏘는 거거든요. 그럼 중력 가속도가 있기 때문에 예. 사실 탄도 중량 9톤이면 위력은 웬만한 저위력 핵무기나 예. 보통 얘기하는 전술핵 위력까지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네. 때문에 북한한테 부담이 되는 거는 분명합니다. 그런데 핵을 가진 상대방이 핵을 못 쓰게 만들려면 이른바 응징적 억제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행동보다 훨씬 더 큰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상대방한테 입힐 피해보다 오히려 예. 그러니까 본전도 못 찾는다는 거죠. 우리 네네. 시체말로 하는 그런 느낌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데
일단 지금 어쨌든 아무리 중량이 크다고 해도 예. 그 현무 미사일은 재래식 무기거든요. 핵을 가진 상대방이 여기에서 그렇게 그 이 현무 미사일에 대해서 심한 부담감을 느낄 거냐 여기에 대해서는 조금 아쉬운 면이 있죠 여전히. 아, 그렇군요. 네, 알겠습니다. 미국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을 향해서 그래도 외교적 접근법이 아직 열려 있다. 네, 대화에 복귀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북한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해서 또 어떤 반응을 들고 나올지에 대해서는 지금까지의 패턴을 보면 어떻게 좀 분석을 하시는지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일단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11월 중간 선거 그리고 지금 우크라이나 그 이 전쟁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예. 이게 좀 해결의 기미를 보이기 이전까지는 한반도에서는 좀 그 긴장이 너무 올라가는 걸 꺼려하는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그 이 대화나 협상 이것도 물론 정상회담 같은 대화 협상에 실무 협상 재개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예.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북한은 이미 말씀드렸지만은 자기네들은 비핵화할 생각 없다 그러는 거거든요. 예,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러니까 핵 군축회담 할 거면 받고 그 다음에 먼저 거기 가기 전에 제재 해제하고 얘기하자는 거니까 아직은 입장차가 크고 당분간은 이 평행선이 계속될 가능성이 많죠. 그럼 지금 중국은 어떤 입장인 거예요? 지금 어쨌든 그 10월 중순에 시진핑 사면임 때문에 그 당대회가 예고가 돼 있는 상황인데 지금 북한의 이런 도발 같은 거를 지금 같이 용인해주고 아니면 네 마음 이해해 이런 상황인지 아니면 어떻게 조금 더 참아라 국제사회의 그 제재에 약간의 모습을 쏠리는 건지 어떤 상황일까요? 이중적일 거예요. 일단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북한의 핵 능력이 제한적인 차원에서만 중국이 관리할 수 있다면 네. 그리고 지금 중국도 부담이 되는 한반도 인근에서 직접적인 군사 충돌을 유발할 만한 그런 선이 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미중 전략 경쟁 하에서 북한이 조금 이제 미국의 신경을 건드려주는 이런 구도가 훨씬 좀 유리할 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할 건데요. 예. 그러나 중국 입장에서도 북한이 실질적으로 지금 핵무력을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한 100개, 200개 정도의 탄도를 가져가는 양산하는 상황이 되면 이건 중국의 영향권으로부터도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크고요. 때로는 그동안 북한이 취해온 행동을 보면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상황에는 중국까지도 위협할 수 있다고 볼 거예요. 그렇기 예. 때문에 중국도 지금 앞으로 어떤 선택을 해야 될지 무한정 편한 것만은 아닙니다. 고민을 분명히 하고 있을 거예요. 그렇군요. 예. 예. 북한 입장에서는 중국, 미국, 우리나라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과 그리고 변수들 그런 부분들을 확인을 하고 또 체크를 하고 있을 텐데 이건 어떻습니까? 이신화 북한인권대사 5년 가까이 공석이었다가 이번에 임명이 됐고 또 오는 5일 처음으로 방미를 하는데 네. 인권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움직임이 생기는 것은 북한에게 어떻게 작용하겠습니까? 근데 북한 정치 체제를 보면 수령 독재잖아요. 예. 이런 상황에서는 인권 문제를 논의하는 것 자체가 북한한테는 굉장히 아플 수가 있고요. 예. 특히 김정은 시대 들어와서 이제 정상적인 체제로서의 모습을 좀 대외적으로 보여주고 싶어 했는데 인권 문제가 부각이 되면 될수록 제가 보기에는 이거를 오히려 체제 안전 문제하고 또 연관지어서 반발할 겁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우리가 북한을 대해가는 데서 이제 남북 관계를 정상화하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 중에 하나는요. 우리가 북한의 모습을 우리 정체성이나 가치에 맞지 않는 걸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그러니까 저럴 수 있다라고 얘기되면 우리가 그동안 해온 민주화라든가 이런 그동안의 역사 자체를 부인하는 모양새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국 쪽에서 인권 문제는 당연히 제기할 수 있다. 그리고 제기돼도 이것이 심각한 갈등으로 안 가는 상황을 만들어야죠. 그렇게 보려면 제가 볼 때는 실제로 남북 대화와는 별도로 인권 문제는 계속 제기해야 된다라고 봐요. 예. 지난번에 얼마 전에 남북 탈북민 단체가 네네. 대북 전단을 또 보냈습니다. 네. 북한이 여기서 북한 쪽에서 굉장히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있는 상황인데 네. 이거는 그러면 지금 북한의 남북 간의 관계 이걸 생각했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모든 부처가 예. 이 대북 정책을 할 때 꼭 한 목소리를 내야 되는 건 아니에요. 네. 국방부가 해야 되는 건 주로 이제 전쟁 억제 여기에 중점을 둔 걸 거고요. 외교부 같은 경우는 국제적인 규범에서의 기준에서 볼 겁니다. 비확산 같은. 네. 통일부는 주로 남북 대화나 협력 이쪽이기 때문에 아마 통일부 입장에서는 자제를 요청하는 것이 왜냐하면 이 대북 전단 내용들 중에 북한 용어로는 최고 존엄, 예. 김정일 일가를 모독하는 발언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예.
근데 지금 통일부 접근도 조금 아마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게 실질적으로 이 남북관계 발전법, 흔히 대북전단 금지법이라고 하죠. 이게 되면서 사실은 모든 지역에서 날리면 위법행위고 예. 이거를 이제 그동안은 결과적으로 고발도 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어요. 근데 통일부 입장에 지금은 자제 권고를 하고 있잖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조금은 이제 법적인 잣대를 들이대기보다는 예. 이제 민간에 따라 그때그때 이제 자제를 요청하거나 수위 조절을 요청하는 이 자세는 과거보다 좀 변화가 된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예. 제가 볼 때는 이 전단 문제도 지금 남북 관계에서 계속 북한의 도발적인 행위가 이제 증가가 되면, 도발이 증가가 되면 또 다른 방안을 생각을 해봐야 될 거예요. 그러면 결과적으로 이렇게 전단도 전단이지만 계속해서 북한의 도발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앞으로 대응 방향을 어떻게 잡아나가야 한다고 보시는지요? 네, 대화의 길은 계속 열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예. 분명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것은 결국 북한이 핵을 개발한다라고 얘기하는 게 북한한테 점점 더 큰 부담으로 다가될 수 있다라는 메시지를 줘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결국은 북한이 핵협을 강화하면 강화할수록 한미동맹도 강화되고 미국의 확장 억제 공약도 더더욱 이제는 말로 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조치로 보여주는, 그리고 실물적으로 어떤 전략 자산이 전개되는가 이걸로 보여주는 그런 수단이 돼야 될 거고요. 예. 또 한국도 거기에 맞춰서 아까 얘기하는 현무 미사일과 같은 대응 능력을 강화해 나갈 거기 때문에 북한은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 하에서 이제는 부담이 되는 군비 경쟁까지도 계속 가야 될 거다. 그게 북한이 치러야 될 대가라는 점을 분명히 인식시켜줄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산정책연구원 차두현 수석연구위원과 대북 소식 알아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